사실상. 야, 일종의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12.3 내란 당시에 네. 일테면은 그렇죠. 네, 예. 곽종훈 사령관이 맞아요. 지휘를 하는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들이 뭐 단전을 하랴 단수를 하랴 이럴 때 안 됩니다. 지금 시민들 언론인들 너무 많이 와 있고 맞아요. 여기서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거부하고 또 선관위 갈 때도 배고파요. 컵라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시간 끌고 이렇게 했던 그 젊은 지휘관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살면서 민주주의를 몸으로 학습한 이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바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도 전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혹이나 불상사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제로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근접 요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저는 사실 이렇게 그렇게 용의자 쉽게 말해서 용의자 할 만한 사람도 보여서 방송 나가서도 걱정이다. 저 사람도 조심해야 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경호관들의 합리적 선택, 상식적 선택으로 이제 불상사가 없었던 게 정말 큰 다행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어쨌든 이 사태가 종결되면 여러 가지 다층적 차원에서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세대의 특징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호관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제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제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처음에는 제가 어떤 거예요?라고 여쭤봤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거 너무 불리하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어제 저항을 하셨던 저는 저항이라고 보는데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경호처 일부 수뇌부, 강경 수뇌부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색출 작업, 왕따 놓기,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 이런 것들이 진행될 우려가 있어서 빨리 저는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하고 이격시켜 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그걸 바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당초 경찰의 작전에 따르면 김성훈, 이광우, 김신 이 세 사람을 걷어내고 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먼저 잡아간 줄 알았어요. 호송차가 먼저 나갔다라고 해서 그 일행이 먼저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윤이 승복을 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대통령 경호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판단을 왜 했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관들이 극렬한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국수본이나 경찰 관계자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너무 수월했던 거예요. 사실상 문이 열려 있어서. 애초에 시나리오는 경호처에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면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 가족부장을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순서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였는데 문이 너무 빨리 열려버린 거죠. 사실상 문을 열어버렸던 거니까. 그럴 이유가 없게 된 게 첫 번째 이유구나. 두 번째는 경호처의 주장대로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호 업무는 살아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체포되더라도 경호 업무를 보고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관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렸다. 경호차장 주장은. 그래서 내 발로 걸어가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수사 받을게라고 하니까 경찰 국수본 입장에서는 이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죠. 윤석열 체포영장이라는 거. 그래서 좋다. 그럼 넌 자진 출석해라 라고 했던 걸로 보여지고 어제 이게 시간이 아침 10시 반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상황은 정리가 돼 있었고요. 사실은. 과천 쪽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좀 늦어진 거예요. 사실. 과천?